저를 가난하다고 떠났던 첫사랑이 사돈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날 딸 상견례 자리에 나갔습니다. 긴 테이블 너머 익숙한 얼굴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집안 형편이 많이 좋아지셨나 봐요. 그 말에 물잔을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자리엔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미소 지었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정숙은 정갈하게 다려입은 연한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다듬으며 한정식 집 개인 룸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정원이 보이는 창가 옆에 도자기 찻잔과 반듯하게 접힌 냅킨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김예진은 환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긴장되죠? 아빠도 긴장돼 보여요. 김성우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허리를 곧게 펴앉았습니다. 아무렴, 큰일이니 긴장도 좀 하지. 정숙은 애써 웃었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자신이 준비한 핸드백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만 잘하면 돼. 그러나 마음 한편이 이상하게 불길했습니다. 그 이름, 그 집안이 어쩐지 낯익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김성우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정수가 혹시 그 이름 들어본 적 있지 않아? 난 좀 익숙한데.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문이 열렸습니다. 단정한 흰 셔츠에 네이비 재킷을 걸친 은빛 머리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숙의 손에 들린 찻잔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과 표정이 30년 전 그날 그대로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주한 아버지 최경수입니다. 정숙은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돈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희 집은 사돈댁에 비할 순 없지만 성품 하나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그의 공손한 말 속에 묘하게 배어있는 우월감이 느껴졌습니다. 정숙의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김성우가 옆에서 정숙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정수가 정숙은 고개를 숙여 예의를 지켰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예진이 밝게 웃으며 찻잔을 건넸습니다. 아버님, 차 한 잔 드릴게요. 우리 아버지, 겉으론 무뚝뚝해도 정 많으세요. 정숙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차를 따르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따님이 너무 반듯해서 놀랐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잘 가르치셨는지 단번에 알겠더군요. 요즘 애들이야 자기 힘으로 알아서 크죠. 우린 그저 따라가는 입장입니다. 정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입에 댔습니다. 그 순간 눈앞에 젊은 시절의 최경수가 겹쳐 보였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대학 캠퍼스의 골목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말이 귓등에 맴돌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반대해. 넌 가진 게 없잖아. 미안해. 그날 우산도 없이 뒤돌아서던 자신의 모습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정숙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조용히 잔을 내려놓으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지만 속은 뒤집혀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괜찮아. 긴장했나 봐. 룸 안의 공기는 고급스러웠지만 정숙에게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눈앞의 최경수를 바라보며 30년 묵은 한과 지금의 체면이 뒤엉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런 날은 좋은 기억만 남겨야죠. 짧은 대화와 억눌린 감정 속에서 첫사랑의 얼굴과 현재의 상황이 부딪히며 정숙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싸늘한 긴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상 위에는 산뜻한 봄나물과 전복죽, 고급 반찬들이 한 줄로 놓여 있었습니다. 방 안 공기는 향긋했지만 정숙님께는 숨이 막히는 듯 느껴졌어요. 김예진은 밝게 웃으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아버님, 이거 맛있으실 거예요. 직접 담근 거라고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정성이 많으시네요. 정숙은 웃으며 국그릇을 옮기려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오명자는 김예진을 찬찬히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따님이 참 단아하고 지성도 있어 보여요. 우리 집과는 또 다르게 아주 고분고분한 기운이 느껴지네요. 감사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외모만 보는데 다행히 우리 아들은 그런데 휘둘리는 성격이 아니에요. 사람을 보는 눈이 일찍부터 생겨서요.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정숙님의 심장은 불쾌하게 쿵 내려앉았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물컵을 드는 순간 손이 미세하게 떨리며 물이 테이블보에 몇 방울 떨어졌습니다. 괜찮아? 그냥 긴장했나 봐. 정숙은 웃으며 종이 냅킨을 꺼내 물기를 닦았습니다. 오명자의 표정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우리 경수 아버지도 그런 사람을 찾길 잘했다고 늘 말씀하세요. 집안이 어울려야지요, 아무래도. 그 순간
정숙님의 머릿속에 짧은 과거의 장면이 번쩍 스쳤습니다. 우리 집 아들은 얼굴도 반반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여자도 잘 골라야 해요. 적어도 어울려야 하지 않겠어요? 미안해. 우리 집이 반대. 넌 가진 게 없잖아. 그날 우산도 없이 돌아서던 그녀의 어깨가 순간 눈앞에 겹쳤습니다. 현재로 돌아온 정숙은 잔을 내려놓으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 둘은 성격이 잘 맞아서 외모나 배경 같은 건 따로 생각 안 해봤어요. 제가 성격이 좀 무딘 편이라 예진이 없으면 일도 못해요. 부모님도 그런 점이 좋다고 하셨어요. 최경수가 덧붙였습니다. 사돈께서 따님을 아주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여느 사람 같았으면 쉽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정숙은 그의 눈을 잠깐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부모보다 훨씬 현명하지요. 가정 환경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이 더 정확해요. 말 끝에 방한 공기가 잠시 멈춘 듯했습니다. 오명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김성우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예진은 엄마를 바라보며 무언가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정숙은 다시 물잔을 들고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가슴속에는 오래된 바람이 또다시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단정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수정과와 단호박 식혜, 곱게 담긴 약과와 곶감이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달콤한 향이 퍼져 분위기가 누그러지는 듯했지만 정숙의 마음은 아직 가라앉지 않았어요. 접시를 정리하던 종업원이 조용히 나간 뒤 방 안에는 양가 가족만 남았습니다. 김예진이 작은 접시를 들어 엄마 앞에 놓았어요. 엄마, 이거 드셔봐요. 단호박 단맛이 너무 좋아요. 그래, 고마워. 정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끝에 남은 떨림을 감추려 천천히 접시를 옮기셨어요. 그때 자리를 지키고 있던 주안의 할아버지 이만섭이 식혜를 천천히 마시며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은 참 세상 좋아졌어요. 예전엔 사돈댁처럼 손수 장사하시던 집이 이렇게 변하긴 어려웠는데 그는 식혜 잔을 내려놓고 정숙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형편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 보기가 좋습니다.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김예진의 젓가락이 멈췄고 김성우는 조용히 안경을 벗어 셔츠 자락으로 닦았어요. 정숙은 차마 눈을 들어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물 대신 식혜잔을 든 손이 또 떨렸습니다. 찻잔 입구에 닿은 손끝이 차갑게 식었죠. 하지만 정숙은 천천히 잔을 입술에 대고 삼켰습니다. 상처와 함께였어요. 다 옛날 일이죠. 요즘은 손으로 일하는 사람이 더 귀하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덕분에 딸 하나는 제대로 키웠습니다. 잠시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예진은 엄마를 바라보며 입술을 꾹 다물었고 이주하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식혜를 마셨어요. 최경수는 그저 잔을 들고 있었고 오명자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입가를 만졌습니다. 예진 씨, 다음엔 저희 집에서 한번 봐요. 더 편하게. 집 분위기가 좀 달라서 분식은 없지만. 불러주시면 감사하지요. 건강 조심하세요. 자리에서 일어난 김성우가 가볍게 고개를 숙였고 이주환과 김예진도 양가 어른들께 인사를 나눴습니다. 문이 열리고 모두 나가자 정숙은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식탁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녀 앞에는 접힌 냅킨 한 장, 그 위에 번진 식혜 자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잔잔하게 번진 그 얼룩을 바라보다가 정숙은 조용히 냅킨을 펴서 다시 접었지요. 그 작은 조각까지 가방 안에 넣으며 정숙은 방을 떠났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그녀는 또 한 번 체면을 지켜냈습니다. 승용차 안에서는 말수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은은한 클래식 음악만이 흐르고 있었어요. 창밖 가로등 불빛이 유리창을 따라 전멸하더군요. 김예진은 운전대를 잡은 손을 조심스레 움직이며 몇 번이나 엄마 쪽을 흘끗 바라보았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정숙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말없이 눈을 감고 계셨죠. 엄마, 응? 아까 그분 아는 사이죠? 정숙이 눈을 뜨셨습니다. 살짝 놀란 기색이었지만 곧 표정을 고쳐 앉으셨죠. 아니야, 그런 일 없어. 김예진은 눈길을 앞에 둔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이상했어요. 엄마 표정이 딱 봐도 낯선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이었어요. 정숙은 손을 다시 무릎에 올리고 시선을 창밖으로 돌리셨습니다. 처음 뵌 거라 긴장해서 그래. 별일 아니야. 엄마, 나 어릴 때도 그런 표정 몇 번 봤어요. 말은 안 했지만
그때도 뭔가 꾹 참는 표정이었어. 예진아, 정숙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결혼은 너희 둘이 잘하면 되는 거야. 엄마 일은 신경 쓰지 마. 그게 제일 좋아. 김예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한숨처럼 짧은 침묵이 차 안을 메웠고 음악만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죠. 집에 도착하자 김성호는 말없이 먼저 들어가 신문을 챙겨 들었습니다. 정숙은 외투를 벗고 곧장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등을 기대어 한참을 그대로 서 계셨죠. 그러고는 천천히 서랍 앞에 다가가 손잡이를 잡고 열었습니다. 작은 천보자기에 쌓인 반지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아래에 오래된 편지 몇 장이 함께 놓여 있더군요. 정숙은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편지 한 장을 꺼내보았습니다. 연한 크림색 봉투에 바랜 글씨가 보였어요. 정수가 미안하다라는 한 줄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한 장을 펴려다 말고 잠시 멈추셨습니다. 눈앞에서 글씨가 아른거렸고 마음 한구석이 저릿하더군요. 그녀는 이내 손을 떼고 편지를 도로 접으셨습니다. 반지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셨죠. 작고 소박한 은반지였습니다. 한참을 바라보시던 정숙은 가만히 입을 열었습니다. 참, 오래됐네. 이걸 아직도 내가. 그녀는 반지를 상자에 다시 넣고 편지들과 함께 천에 곱게 싸서 서랍 깊숙이 넣으셨습니다. 서랍을 닫는 손끝에 묘한 떨림이 있었지만 정숙은 담담하게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정숙은 스카프를 고쳐매며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만. 다 지난 일이야.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누구보다 단단한 그녀 자신을 위한 말이었죠. 낙엽이 듬성듬성 떨어진 평일 오전의 공원입니다. 벤치 앞 작은 연못에는 잉어들이 조용히 유영하고 있었어요. 어린아이들 웃음소리는 저 멀리 놀이터에서 들려오네요. 정숙은 벤치 한쪽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편의점 커피가 담긴 종이컵이 들려 있었고 무릎 위에는 단정히 모은 두 손이 올려져 있었죠. 가벼운 바람이 스카프 자락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잠시 후 구두 소리가 잔잔히 들리더니 반대편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다가왔어요. 정숙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이야. 정수가 응, 이렇게 얼굴 보고 따로 말하게 될 줄은 몰랐어. 말하자 했잖아. 들어줄게. 그는 그녀의 옆자리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캔커피가 들려 있었어요. 몇 초간 말없이 앉아있던 그는 입을 열었죠. 그땐 내가 너무 어렸어. 지금 생각하면 참 비겁했지. 정숙은 말없이 종이컵을 돌렸습니다. 다는데 부모 반대도 무서웠고 내 현실도 겁났어. 넌 분식집 도우면서도 해맑았는데 난 자꾸 비교했어. 내가 널 지킬 자신이 없었어. 정숙은 시선을 연못으로 옮겼습니다. 물결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그날 마지막으로 봤을 때 우산도 없이 비 맞고 있던 너 그게 자꾸 떠올랐어. 미안하다 정수가. 그땐 몰랐어. 내가 널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정숙은 손에 힘을 주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과 받으러 나온 거 아니야. 최경수는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옆 얼굴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입을 다물었어요. 정숙은 잔을 벤치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내가 바란 건 사과가 아니었어. 그날 이후로 난 나대로 살아왔고 당신도 그렇게 살았겠지. 그걸로 됐어. 그래도 한 번쯤은 말해야 했어. 잘못했다고. 정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코트 자락을 정리하며 다시 그를 바라보았어요. 우린 어른이야. 애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굴자. 난 그걸로 충분해. 최경수는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뒤돌아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햇살이 그녀의 뒷모습을 길게 늘렸습니다. 그 뒷모습에는 후회도, 미련도, 분노도 없더군요. 남은 것은 체면, 그리고 품위뿐이었어요. 저녁 햇살이 거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예진과 주아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퍼졌고 상추쌈 위에 올려진 고기가 따뜻한 온기를 더했죠. 정숙은 식탁 위에 반찬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성우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자리로 다가왔어요. 아빠, 여기 된장찌개 꼭 드셔보세요. 엄마 레시피 그대로 따라했어요. 향은 제대로인데 맛도 기대해보지. 식탁엔 웃음이 돌았지만 정숙은 젓가락을 든 손끝이
잠시 굳어 있었습니다. 주아는 조심스레 그녀 쪽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이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요. 정숙은 한 번 숨을 고르고 나서 대답했습니다. 말해요. 괜찮아. 상견례 날 혹시 뭔가 불편하셨나요? 저희 집 쪽에서 실례가 있었던 건 아닌지. 예진은 조용히 밥숟갈을 내려놓았습니다. 정숙은 잠깐 멈칫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에요. 괜한 걱정을 했던 거죠. 마음 쓰지 말아요. 짧은 정적이 흘렀고 성우는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물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괜한 걱정들 말고 이 찌개나 더 먹자고. 맛있네. 그 뒤로 대화는 평범하게 이어졌고 식사는 웃음 속에 마무리되었죠. 그러나 정숙의 웃음에는 어딘가 텅 빈 결이 남아 있었습니다. 식사 후 그릇을 정리하던 예진이 엄마를 부엌으로 불렀어요. 엄마, 이쪽 좀 도와줘요. 정숙은 앞치마를 메고 싱크대로 다가갔습니다. 조용히 물을 들고 컵을 씻는 사이 예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 괜한 걱정이었어요? 정숙은 물끄러미 그릇을 닦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니까. 엄마, 나 어릴 때부터 엄마 표정 보면 대충 알았어요. 오늘도 그랬어요. 정숙은 손을 멈추고 천천히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다 자란 딸의 단단한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말보다 더 깊은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딸의 손등을 쓰다듬었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언젠간 얘기해 줄게. 예진은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그저 엄마의 손길을 받아들였어요. 그 밤 싱크대 위 물방울 소리만이 부엌을 가볍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정숙은 진한 베이지색 코트에 머플러를 단정히 감고 김성호와 함께 들어섰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이 공간을 부드럽게 감쌌어요.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 은은한 조명에 비친 고급 소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영어로 응대하며 지나가더군요. 창가 쪽 테이블에는 이미 사돈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최경수는 딥네이비 재킷에 손목시계를 고쳐 차고 고개를 들었고 그의 아내 오명자는 하얀 펄이 들어간 스카프를 어깨에 걸치고 앉아 미소를 지었어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두 부부가 서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직원이 고급 찻잔과 메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두 분도 이런데 자주 오시죠? 요즘엔 라운지가 조용하고 좋아요. 우린 동네의 조용한 찻집을 더 좋아합니다. 사람 적고 커피도 진하니까요. 정숙은 차분히 메뉴를 덮고 홍차를 골랐습니다. 서로 커피와 차를 주문한 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최경수가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 만나서 쉽게 결혼하겠다고 하니 걱정도 많죠. 그런 면에서 우리 주한이는 가정교육은 정말 잘 받았어요. 정숙은 잔잔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요. 저희 예진이도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라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최경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예진 양이 참 단단해 보이더군요. 보통 환경에서 그렇게 크긴 쉽지 않은데. 말끝은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은근했습니다. 정숙은 티스푼을 젓다가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김성호는 옆에서 살짝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말을 아꼈습니다. 요즘은 뭐 부모보다 아이들이 더 똑똑하니까요. 우리도 이제 애들 믿고 따라가야죠. 정숙은 잠깐 숨을 고르듯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요. 우린 이제 물러서야죠. 하지만 물러서도 지켜봐야 할 건 지켜봐야죠. 그녀의 말의 순간 공기가 가벼워졌습니다. 사돈 부부는 억지로 웃으며 커피를 들어 무마하려 했습니다. 자리를 정리하며 일어난 정숙은 가방을 들고 김성호를 바라보았어요. 가요. 약속한 시간 딱 맞췄네. 호텔 문을 나서며 정숙은 코트깃을 살짝 여미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은 곱게 했지만 오늘은 칼날 들고 앉은 자리였네. 칼날 곱게 했지. 김성호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당신 칼날이 더 날카로웠어. 정숙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30년 만에 되찾은 자기 자리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더군요. 예진의 방 안은 오후 햇살이 커튼 사이로 누렇게 퍼져 있었습니다. 김예진은 침대에 엎드려 있던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친구 민지가 보낸 메시지가 연달아 떠 있더군요. 야, 너희 시댁 외제차 있잖아. 그거 리스래.
우리 오빠가 걔네 아버지랑 같은 골프장 다니는데 거기서 다 아는 얘기래. 집도 전세고 회사도 실제론 이름만 회장이라던데 진짜 금수저는 아니래. 김예진은 한참 동안 화면을 들여다보다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주방에는 감자를 깎고 있는 정숙이 있었습니다. 스테인리스 그릇 안에는 반쯤 깎인 감자가 몇 개 담겨 있었죠. 칼질은 조용했고 물은 가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김예진이 뒤에서 조용히 다가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엄마, 응? 저기 주한 씨네 집 말이에요. 정숙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렇게 넉넉하진 않은 거 알고 있었어요? 차도 리스래요. 집도 전세고 회장님도 퇴직한 지 오래래요. 지금은 그냥 자문만 받는다고 친구 오빠가 직접 들은 거래요. 정숙은 조용히 칼을 내려놓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에는 놀람도 안도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죠. 김예진은 그런 엄마의 표정을 보고 알아챘습니다. 엄마는 알고 있었어요. 정숙은 잠시 정면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수도꼭지를 잠그고 손을 닦았습니다. 어른이 되면 그런 것도 보여. 보여주고 싶은 게 다 진짜인 건 아니니까. 김예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을 한번 깨물고 다시 엄마를 바라보았죠. 엄마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내가 말해봤자 너는 안 믿었을 거니까. 너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마음도 바뀌니까. 김예진은 한참 말을 잃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왜 그분은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날 라운지에서 그렇게 자랑하고 으스대고 정숙은 미소 같은 무표정을 지었습니다. 체면이 어떤 사람한텐 밥보다 중요하거든. 말끝이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김예진은 그 말을 곱씹듯 되뇌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가 괜히 작아졌던 거네요. 그랬지. 김예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몇 걸음 가다 멈춰섰죠. 근데 엄마, 응? 엄마는 그렇게 살지 않아서 좋아요. 정숙은 말없이 웃었습니다. 눈빛에 번지는 따뜻한 정이 잔물결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밤 10시 45분이에요. 거실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식탁 위엔 치우지 못한 저녁 그릇과 수박 껍질이 남아 있었네요. 작은 스탠드 등 하나만 켜진 거실에 정숙은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뜨개실이 감겨 있었지만 바늘은 오래전 멈춰 있었어요. 조용히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응. 정숙은 고개만 돌려 딸을 바라보았어요. 김예진은 맨발로 거실에 나와 소파 맞은편에 앉더니 목소리를 눌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뭘 말이니? 그 사람이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냐고요? 정숙은 뜨개질 바늘을 소리 없이 내려놨습니다. 김예진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 사람 아들하고 결혼하겠다고 할 때, 그날 상견례에서 그렇게 굴 때, 엄마 왜 참았어요? 왜 그냥 두셨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했냐고요? 김예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입술이 부르르 떨리더군요. 정숙은 가만히 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넌 몰랐으면 했어. 왜요? 네가 행복할 줄 알았거든. 그게 전부였어. 김예진은 소파에 푹 주저앉듯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작은 울음소리가 거실을 맴돌았어요. 난 엄마가 나한테 다 말해줄 거라 생각했어요. 적어도 그런 건 숨기지 않을 줄 알았어요. 정숙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딸의 손등을 감쌌습니다. 나는 그 일이 너한테 짐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네가 살아갈 앞날에 내 과거가 그림자처럼 들이오는 게 싫었어. 김예진은 정숙의 손을 꼭 붙잡았어요.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근데 엄마는 혼자 다 끌어안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엄마를 어떻게 봤는지. 그거 알면 너 그 사람 못 봤을 거야. 정숙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너한텐 너의 사랑이 있고 난 내 지난 시간이 있을 뿐이야. 잠시 후 김예진은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안방 문이 살며시 열렸어요. 김성우가 담요를 어깨에 걸친 채 나왔습니다. 다 들었어. 응. 요즘 애들은 몰라요. 우리가 말 안 하는 게 얼마나 깊은 건지.
우린 말보단 지켜보는 게 익숙해서 그랬는데. 정숙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게 애들은 답답하대요. 진심은 말해야 느껴진다고. 그래도 오늘은 조금 느꼈을 거야. 너한테 받은 사랑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정숙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 사이로 바람에 나부끼는 커튼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떡시루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어요. 정숙은 연신 덤덤한 손놀림으로 조청을 바르고 있었지요. 방금 쪄낸 인절미를 한 덩이씩 떼어 접시에 담았습니다. 동네 작은 떡집. 문 앞에는 아침장 보러 나온 아주머니들 몇 분이 모여 있었어요. 햇살은 따뜻했고 골목길에는 국화 냄새가 은은히 퍼졌습니다. 문이 열리며 단골 손님인 김 여사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빈 반찬통을 들고 있었지요. 정숙 씨, 떡 좀 남았어요? 예, 김 여사님 좋아하시는 콩고물 인절미 막 나왔어요. 세상에, 오늘은 운 좋은 날인가 봐. 근데 그 얘기 들었어요? 따님이 이번에 어디 무슨 국제기구, 거기 정식 채용됐다면서요? 정숙은 잠깐 손을 멈췄다가 조용히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예, 뭐 그런 셈이에요. 워낙 운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만 되나요? 엄마가 그렇게 반듯하게 키웠으니 그런 거지요? 정숙은 수줍은 듯 웃으며 떡을 더 얹어 담았습니다. 그때 다른 아주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소문을 제일 빨리 퍼오는 박 여사였지요. 아이고, 다들 여기 있었네. 정숙 씨, 그 사돈댁 얘기 들었어요? 무슨 얘긴데요? 남편분 사업 있잖아요. 거기서 이번에 사기 크게 당했다더라고요. 땅값 잘못 물려서 소송까지 걸렸다던데. 그래서 외제차도 다 정리하고 집도 팔았다던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머, 진짜예요? 아니, 지난번에 만나 뵀을 땐 아주 의리의리했는데. 정숙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표정은 조롱도 통쾌함도 아니고 그저 덤덤한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사람 일이야 누구도 모르지요. 어제 잘 나간다고 내일도 그런 건 아니니까요. 에휴, 그 집 참. 겉으론 번듯했는데 속은 다 허울이었네. 역시 자식이 잘 되는 게 진짜 효도지. 정숙은 떡 포장지에 마지막으로 스티커를 붙이며 말했습니다. 애 키우는 건 그냥 하루하루 밥 잘 챙겨주는 일이지요. 그게 쌓이면 나중에 복이 돼 돌아오는 거고요. 그 말 참 좋다. 정숙 씨는 겉멋 부린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그게 다 그대로 자식한테 간 거지. 그 말에 정숙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손님들이 나가고 매장은 한산해졌습니다. 한 직원이 계산대 너머에서 물었습니다. 사모님, 요즘엔 정숙이네 떡집보다 예진이네 떡집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정숙은 웃으며 떡을 접시에 올려놓았지요. 그래 봤자 이 떡이 맛있어야 손님들이 오죠. 그녀의 눈빛에는 오래된 아픔과 지금의 기쁨이 동시에 배어 있었습니다. 겉은 평범한 떡집이었지만 그 안에서 정숙은 오늘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체면을 되찾고 있었어요. 김성우가 리모컨을 탁자에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따라 떡이 일찍 다 나갔나 보네. 아침부터 오미자떡 찾는 분들이 많아서 다행이지요. 뭐.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정숙은 고개를 돌려보았습니다. 낯선 시간에 예고 없는 손님이었죠. 현관문을 열자 정갈한 셔츠를 입은 이주환이 두 손을 모은 채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버님도 계시죠? 왔구나. 무슨 일로? 들어와. 거실로 들어선 이주환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에는 조그만 종이백을 들고 있더군요.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따로 두 분께요. 정숙과 김성우는 서로 눈을 마주보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주환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마른 귤껍질과 감입차 두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있었던 상견례, 또 그 이후 호텔에서 많이 불편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솔직히 저도 실망스러웠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 없이 눈길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주환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어요. 전 예진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인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부모님의 체면, 집안 배경 그런 게 아니라 예진이라는 사람 자체를요.
사실 그날 이후 많이 생각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만의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부모님만을 위한 것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그건가? 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진이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부모님 뜻과 다르더라도요. 정숙은 입을 다문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에는 고요한 물결이 일렁이고 있었어요. 요즘 애들은 참 말도 똑부러지게 하네요. 진심입니다. 내가 예진이 아빠랑 결혼하겠다고 했을 땐 내 부모님이 반대했어요. 가난하다고, 힘들 거라고. 그땐 나도 뭐 가진 게 없었지. 근데 결국엔 사람 보는 눈이 맞았더라고요. 지금껏 살아온 걸 보면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믿음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요.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뒤 손에 유자차를 들고 돌아왔어요. 차 한 잔 마시고 가요. 오늘 바람이 차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이면 그건 다 전해집니다. 말보다 눈빛이 더 진심이거든. 사람 눈빛은 못 속여요. 당신 눈엔 거짓이 없네요, 주한 씨. 그날 집안에는 따뜻한 유자향이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말보다 진심이 먼저 들어와 조용히 마음을 녹였어요. 성우는 뉴스를 보며 리모컨으로 소리를 줄이고 있었습니다. 식사는 끝났습니다. 예진은 식탁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사돈 쪽에서 결혼 날짜를 좀 미루자고 하셨어요. 정숙은 멈칫했습니다. 마른 행주를 덮어쓴 채 쟁반을 들던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왜? 무슨 일 있대? 글쎄요, 그냥 준비가 아직 덜 됐다고. 주한 오빠도 바쁘고 정확히 말은 안 하셨어요. 그런데 느낌이 이상했어요. 정숙은 조용히 쟁반을 내려놓고 다가왔습니다. 예진이 주춤하며 휴대폰을 내밀자 정숙은 그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메시지에는 명확한 이유 없이 잠시 일정을 보류하자는 말만 적혀 있었습니다. 딸, 너한텐 뭐라 했어? 그냥 좀 천천히 생각하자는 분위기였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기도 했고 말이 자꾸 돌더라고요. 주원이는 뭐래? 오빠는 죄송하다고만 해요. 부모님 뜻이니까 자기가 어떻게 못하겠다고. 정숙은 말없이 거실로 나와 앉았습니다. 소파에 등을 기대고 두 손을 깍지 끼고 눈을 감았어요. 그 표정에서는 오래전 눌러둔 상처가 서서히 올라왔습니다. 그래, 또 그 말이지. 상황이 안 좋다. 준비가 덜 됐다. 근데 왜 꼭 우리 쪽에서 알게 돼야 하지? 엄마, 나 잘못한 거야? 넌 아무 잘못 없어. 그런데도 네가 먼저 움츠러드는 거야. 왜냐면 그쪽은 아무 말 안 하고 기다리라고만 하니까. 예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나 너무 창피해요. 정숙은 조용히 일어나 딸 옆에 앉았습니다. 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예진아, 우리 사람 볼 때 겉모습만 봐선 안 된다고 했지. 그 집이 좋은 차 타고 넓은 집에 살아도 마음이 좁으면 그게 다 허세야. 근데 왜 처음엔 그렇게 다정했을까요? 우리 가족도 좋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그래, 그때는. 근데 사람 마음은 상황 따라 금방 변하지. 정말 사람을 보는 눈이 있는지는 이런 때에 드러나는 거야. 성우는 조용히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집도 사정이 있겠지. 다만 솔직히 말하는 법을 배웠어야 했어. 사정 있는 사람은 말부터 다르다니까요. 사람을 배려하면 숨기지 않아요. 그럼 엄마, 우리 결혼 못하게 되는 걸까요? 정숙은 잠시 예진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야. 엄마는 어떤 결정을 하든 너 편이야. 그래도 엄마 아빠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결혼은 둘이서 하는 거지만 그 둘 뒤에 서 있는 가족도 중요하단 걸 오늘 새삼 느꼈다. 정숙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창밖의 가을 햇살이 천천히 기울고 있었어요. 이 침묵 속에서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마음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아직 결혼은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 진심과 체면, 사랑과 책임이 진짜 시험대 위에 올랐습니다. 차 좀 더 마시고 싶니? 응, 따뜻한 유자차로 주세요. 정숙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는 예진과 김성우만 남아 있었어요. TV는 꺼져 있었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또각또각 흐르고 있었습니다. 예진은 무릎에 손을 모은 채 말없이 앉아 있었죠.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화난 거 아니죠? 화가 나셨겠지. 하지만 너한테 화낸 건 아니야. 그 집에서 그런 식으로 말을 돌려서 그게 마음에 안 드신 거야. 저도 화났어요. 근데 혼란스럽기도 했어요. 정숙이 차 2잔을 들고 돌아와 예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딸, 너한테 한 가지만 묻고 싶다. 지금 네 마음, 주환이에 대한 마음 여전히 똑같니? 예진은 조용히 유자차를 들어 입술에 댔습니다. 따뜻한 향이 코끝을 스쳤고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러나 그녀는 웃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 지금까지 저한테 해준 거 다 알아요. 엄마가 받은 상처도 가끔 눈빛에서 보여요. 정숙은 움찔하셨습니다. 순간 입가에 그늘이 스쳤죠. 그런데 그 사람은 제가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진 집안이 아니고 그 사람이 보여준 진심을 보고 제가 결심한 거예요. 김성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예진은 2손을 무릎 위에 단단히 올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의 과거가 제 결혼을 결정짓게 하진 않겠어요. 저는 제 삶을 제가 선택하고 싶어요. 그게 엄마 아빠가 저를 키우면서 가르쳐 준 거였잖아요. 정숙은 더 이상 눈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죠. 그 눈 안엔 결심이 있었습니다. 흔들림 없는 단단한 의지였어요. 그래, 예진아. 그래도 되는 거다. 엄마? 엄마도 너처럼 그렇게 살고 싶었어. 근데 그러질 못했지.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살아도 돼. 예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김성우가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네가 너답게 살면 된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때마다 너답게 결정하면 돼. 고마워요. 정말 두 분 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딸 곁으로 다가가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등을 가만히 토닥이며 낮고 조용히 말씀하셨죠. 이왕 결심했으면 당당하게 가. 체면도 시선도 결국 너 자신이 지켜가는 거야. 예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뜻한 유자향 사이로 집안 공기가 부드럽게 흔들렸어요. 그날 밤 그 집 거실엔 처음으로 세 사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았죠. 진짜 결혼이 지금 막 시작됐다는 것을. 다들 오랜만이네요. 이렇게 다시 뵙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러게요. 이런 자리가 자주 있는 건 아니죠. 날이 추워지니 따뜻한 차부터 주문하는 게 좋겠군요. 고급 중식당 2층에 라운드 테이블이 놓인 룸이었습니다. 조명이 낮아 안은 조용했고 식기는 반짝였지만 정작 젓가락을 드는 이는 아무도 없었어요. 자리 배치는 자연스럽게 맞은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숙과 정우는 서로를 똑바로 보지 못한 채 대각선으로 앉아 있었지요. 정우는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헛기침을 했습니다. 사실 결혼은 두 사람만 좋다고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양가가 서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조율을 해야.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요. 우리 딸 하나 결혼시키는 일이지만 간단하게 넘길 일은 아니죠. 요즘 경기 사정도 있고 이쪽 저쪽 다들 여유롭지 않다 보니 준비가 늦어질 수도 있고요. 정숙은 물잔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투명한 잔소물이 잔잔하게 일렁였어요. 한참 말을 고르던 끝에 정숙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 씨, 정우는 미묘하게 눈썹을 찡그렸습니다. 30년 전 그날 말이에요. 나는 가난한 집 딸은 못 데리고 산다. 그 말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나요. 정우의 아내가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김성우도 시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굳이. 아니에요. 지나간 얘긴 묻을 겁니다. 그 일로 지금 딸아이 앞에서 감정 보일 생각 없어요. 정숙은 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눈빛으로 정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대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만 분명히 하고 싶어요. 당신네 집안이든 우리 집이든 지금부터 중요한 건 지난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예요. 우린 그건 당연히 동의해요. 다만 저희 쪽도 이런저런 사정이 있다 보니. 사정은 저희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부부는 딸 앞에서 뒤로 빼거나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당신 체면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내 딸이 똑같은 상처를 겪게 놔두진 않을 거예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접시 위 찻잔이 따르르 떨리는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어요. 지금 이 자리는 옛날 감정 되풀이하려고 만든 자리가 아닙니다. 아이들 문제입니다. 우리도 괜찮다는데 괜찮지 않은 건 어느 쪽인가요? 정우의 아내가 정우의 옆구리를 살짝 찔렀습니다. 정우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진 양, 저희도 참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정숙은 그 말에 작게 웃었습니다. 그럼 그 말 아이들 앞에서 직접 해주시겠어요? 정우는 시선을 피하며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은 마지막으로 테이블을 한번 쓸어보았습니다. 이 둥근 테이블 위에 이제야 진짜 대화가 놓이기 시작한 듯 했어요.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30년이 걸렸지만 결국 제가 지켰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하시겠습니다. 웨딩홀 안에는 잔잔한 클래식이 흐르고 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하얀 드레스를 입은 예진과 이주환이 손을 맞잡고 들어섰네요. 순간 조명이 두 사람 위로 집중되자 객석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와, 예진 씨 진짜 예쁘다. 저 집 딸이 그렇게 잘 됐대. 유엔 무슨 기간 간다던가?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딸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으셨어요. 대신 얼굴에는 조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생한 날들이 스쳐 지나가고 수없이 참아온 굴욕이 오늘 이 순간 조금씩 사라져가네요. 예쁘다. 정말. 김성우가 옆에서 그녀의 손등을 살며시 감싸 안으셨습니다. 말없이 손을 꼭 잡은 채 둘은 딸의 걸음을 지켜보았어요. 예진은 엄마 쪽을 바라보며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눈빛 하나가 모든 말을 대신했지요. 그 눈빛이 말해주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고마워요라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양가 부모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가운데 첫사랑 최경수가 조용히 일어나 정숙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늘 자신감 넘치던 눈빛이 어딘가 흐트러져 있었고 입가에는 어설픈 미소가 걸려 있었네요. 축하드립니다. 정말 좋은 날이네요. 감사합니다. 덕분이에요. 그 짧은 대화가 30년의 세월의 조용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더는 증오도 미련도 없었어요. 정숙은 그저 오늘 이 자리를, 딸의 행복을 지켜내는 것만으로 만족했습니다. 예진 씨 어머님 맞으시죠? 진짜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요즘 그런 착한 아이 드물어요. 성격도 단단하고 어머니 닮은 거겠죠? 정숙은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부족한 아이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식이 끝나고 예진이 정숙에게 다가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오늘 엄마 얼굴 제일 예뻐요. 너만 행복하면 돼. 오늘부터는 너도 누군가의 어머니가 되는 준비해야지.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컥한 얼굴로 웃었어요. 정숙은 다시 아주 오래전 그날처럼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후회도 없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견디며 쌓은 품위와 존엄이 오늘 이 순간 딸의 웃음으로 돌아왔거든요. 정말 끝이야, 이제. 아니, 시작이야. 예진이 인생의 진짜 시작.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눈물로 번졌네요. 정수가 그 목소리,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낮고도 식은 물음에 정숙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정말 잠깐이면 돼. 이 말은 오늘 아니면 못할 것 같아서. 정숙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웨딩홀 복도, 축하 화환들 사이에 두 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떠났고 남은 정적은 오히려 말보다 더 큰 울림처럼 느껴졌어요. 말씀하세요. 최경수는 잠시 숨을 고르며 그녀 앞에 섰습니다. 정숙의 눈빛은 차분했으며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그땐 내가 너무 어렸어. 아니, 겁쟁이였지. 가난이 두려워서 부모 말에 휘둘려서 너한테 상처 준 거 알아. 그 얘기 예전에도 들었어요. 공원에서도. 굳이 2번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니야.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야. 정수가 사실은 너랑 헤어지고 나서도 오래도록 네 소식 찾았어. 네가 결혼했다는 얘기 듣고 마음 접으려 했는데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어. 이렇게요? 우리 딸 상견례 자리에 처음 뵙겠습니다라며 앉아있던 당신을요? 최경수는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그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래도 오늘 네 딸이 행복해 보여서 정말 다행이야. 네가 좋은 어머니였다는 증거니까. 그건 제 딸이 알아서 잘 자란 덕이에요. 누구 탓도 누구 덕도 아닌 제가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만든 결과죠. 최경수는 손에 들고 있던 축의금 봉투를 조심스레 건넸습니다. 이건 우리 마음이야. 받아줘. 정숙은 봉투를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최경수 씨, 저는 오늘 이 결혼식이 우리 딸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지만 저한텐 오래된 감정을 보내주는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말 걸어오실 것 같아서 기다렸고요. 그땐 정말 널 사랑했어. 그건 거짓 아니야. 그리고 지금도 어쩌면 지금 그 말 아무 의미 없어요. 최경수 씨는 그때 당신의 선택을 했고 저는 제 인생을 걸어왔어요. 그 선택들이 만든 삶이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도 마음 한편에선 그마저도 이제는 저한텐 지나간 시간이에요. 저는 지금의 제 가족, 제 남편, 그리고 제 딸이 가장 소중해요. 그걸로 충분해요. 최경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그래. 이제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잘 살아줘서 고마워. 정숙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도 없었고 미련도 없었어요. 저는 잘 살았고 앞으로도 잘 살 겁니다. 최경수 씨도 좋은 아버지, 좋은 어른으로 남으시길 바랍니다. 그녀는 말끝을 흐리지 않으셨습니다. 정숙은 마지막 인사를 하듯 고개를 살짝 숙인 후 돌아섰습니다. 그 발걸음은 흔들림 없이 복도를 걸어 나갔어요. 최경수는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정숙은 거실 창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길게 들이우는 시간이었어요. 찻잔에서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죠. 남편은 옆방에서 졸고 있었고 집안은 오랜만에 고요했어요. 테이블 위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익숙한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한 번만 얼굴 보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부탁입니다. 정숙은 숨을 고르듯 찻잔을 내려놓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잠시 후 메시지 알림이 떴어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뜨며 휴대폰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안에 담긴 문장 하나하나가 마치 오래된 편지처럼 마음을 눌렀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메시지를 읽고 난 뒤 아무 대꾸 없이 휴대폰을 뒤집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진동 소리도 빛도 전부 사라지자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때 방문 너머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죠. 여보, 차 식었어. 한 잔 더 줄 수 있어? 응, 금방 갈게요. 그녀는 자리를 조용히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다시 데우기 위해 물을 붓는 손길은 차분했지만 한 번도 머뭇거림이 없었어요.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동안 또다시 진동음이 울렸습니다. 정숙은 그 소리를 무시하고 주전자를 들어 찻잔에 따랐죠. 그리고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그녀는 그 말처럼 다시는 핸드폰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내려놓은 그 행동이 그녀의 가장 단단한 응답이었어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에게 그리고 그 시절 자신에게 하는 마지막 대답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간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에 쥔 보자기 속을 살펴보네요. 그녀가 싸운 것은 갓 구운 약과와 손수 만든 면 마스크 2장이었습니다. 출국 전 마지막 선물이었죠. 공항은 평소보다 더 분주했습니다. 방송은 쉬지 않고 울려 퍼졌어요. 기내식 맛없을 테니 이거 챙겨가. 달달한 거 하나쯤 있으면 마음도 풀리지. 김예진은 보자기를 받아들고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엄마, 나 엄마처럼 살고 싶어. 정숙은 말없이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예진의 눈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내 편 지키면서 사는 거, 그게 멋지다는 걸 이제야 알아요. 정숙은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가슴 한편이 울컥했습니다. 그렇게 가슴 속에 눌러 담았던 말들이 목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그저 김예진을 끌어안으셨죠. 단단히 오래도록 안으셨습니다. 넌 나보다 더 당당하게 살 거야.
난 네가 자랑스러워. 이주환이 다가와 정숙 앞에서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감사했습니다. 예진이,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래, 지켜야 해. 그게 남편이 할 일이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김성우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다녀와. 둘이 잘 지내는 게 우리한텐 가장 큰 효도니까. 탑승 안내 방송이 울리고 김예진은 눈가를 훔쳤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너무 고마워요. 잘 다녀와. 둘이 손 꼭 잡고 어디서든 네 편 되어주면서 살아. 김예진과 이주환은 손을 잡고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정숙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발끝까지 내려오는 롱코트를 입은 김예진의 어깨가 어느새 한층 성숙해 보였습니다. 눈물은 참았네? 안 참았어. 그냥 지금은 울 일이 아니야. 이제 웃을 일이 더 많을 거니까. 그녀는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살다 보면 언젠가는 다 돌아오더라. 체면도, 자존심도, 진심도.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지만 깊은 눈동자에는 모든 것을 이겨낸 여자의 단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항 대합실을 떠나는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도 이제 출발선에 선 딸처럼 새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이거면 됐지. 고생 많았다. 내 소나. 떡집 간판을 조심스레 떼어내며 정숙은 오래된 간판을 품에 안았습니다. 서툰 붓글씨로 적힌 행복떡방은 색이 발해 있었어요. 그 바랜 색이 오히려 정숙의 지난 세월을 말해주는 듯했지요. 엄마, 진짜 떡집 접는 거야? 그래, 은지야. 이젠 좀 쉬어야지. 평생을 떡 반죽하느라 손마디도 제대로 못 펴봤는걸. 딸 시집도 잘 갔고 손자 기다리면 되지 뭐. 이젠 우리끼리 좀 돌아보자. 며칠 뒤 가족은 짐을 차에 싣고 조용한 동해 바닷가 근처 작은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은지와 준호가 앞자리에 나란히 앉았고 정숙은 뒷좌석에서 조용히 그들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진짜 푹 쉬는 것 같아. 얼굴이 환해졌어요. 사람이 쉬는 법도 배워야 하는데 이제야 배우네. 장모님, 이제 저희가 챙길게요. 다음엔 저희가 모실게요. 유럽 여행 어때요? 다 필요 없다. 너희 둘 건강하고 사이 좋으면 그게 제일 좋은 여행이지. 펜션에 도착하자 가족은 함께 식재료를 꺼내고 저녁 준비에 나섰습니다. 은지는 양파를 다듬다 눈물을 훔쳤고 준호는 바지락을 씻으며 휘파람을 불었어요. 김성우는 정숙 옆에서 조개를 까다 손을 빼고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연애 시절에 더 요리 배워둘걸. 당신, 그땐 요리 말고 딴짓 배우느라 바빴지. 맞긴 맞네. 그래도 지금은 당신한테 칼 안 드는 게 다행이지. 안 그래? 가족은 저녁을 마친 뒤 작은 바비큐 화롯불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 아래서 웃음소리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갔지요. 불빛 아래 정숙의 눈가엔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정숙은 바닷가를 따라 혼자 산책에 나섰습니다. 잔잔한 파도 소리에 마음이 가라앉았고 이전에는 혼자 바닷가에 서면 서글펐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여기 있었네. 혼자 말없이 있길래. 괜찮아. 그냥 바닷소리 듣고 싶어서. 이제 좀 마음 편하지. 응, 이제야 좀 진짜 내 자리에 선 기분이야. 남편은 정숙의 어깨를 감싸 안고 함께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족과 함께한 하루는 소란도 상처도 내려놓은 시간이었지요. 정숙의 입가엔 바다처럼 깊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유족분, 그와는 어떤 관계이십니까? 그 목소리가 귓속을 파고드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 10년 전 마지막으로 들었던 바로 그 음색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 앞에 선 사람은 분명 제 남편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다음 날 아침 여행의 여운이 아직 채 가시지 않은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장을 보러 나갔고 딸 부부는 각자의 일정으로 떠났어요. 정숙은 혼자 남은 집 안에서 오랜만에 느껴보는 고요에 잠겼습니다. 햇살이 창문 너머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먼지 입자들이 천천히 부유하네요. 정숙은 거실에 앉아 뜨거운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오래된 서랍장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그 안 깊숙한 곳에 황변된 봉투 하나가 있더군요. 그리고 그 안에는 낡은 편지와 은색 반지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땐
바보처럼 믿었었지. 손끝에 반지를 살짝 끼워봅니다. 여전히 사이즈는 딱 맞았어요.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전에 사라졌더군요. 이제 그만 놓아줘야지. 정숙은 봉투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뒤뜰에는 오래전 남편이 만들어준 작은 화로가 있더군요. 그 위에 봉투를 조심스레 올렸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야. 나만 아직 거기 있었지. 성냥불 하나를 켰습니다. 작은 불씨가 천천히 편지를 집어삼켰어요. 그리고 그 위에 반지를 조용히 올려놓았죠. 반지는 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꽃 사이에서 반짝이며 조용히 과거를 비추고 있었어요. 잘 가. 이제는 내 안에서도 끝이야. 불길이 사그라지자 정숙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허탈한 웃음이 먼저 나왔어요. 그 웃음 뒤로 아주 오래 묵혀둔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리더군요. 여보, 뭐 하고 있어? 정리 좀 했어요. 쓸데없는 기억들. 뭔진 몰라도 잘했어. 당신 얼굴이 한결 편안해 보여. 그래요. 나도 그렇게 느껴져요. 이제 좀 가벼워졌어요. 정숙은 그날 밤 식탁 위에 조그만 수첩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 단정히 적어 내려갔어요. 오늘부터 내 인생 다시 시작. 그렇게 써두었지요. 정숙은 펜을 내려놓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쓸쓸함도 아픔도 없었어요. 오로지 단단함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정숙은 여행에서 돌아온 뒤 며칠 만에 시간을 내 남편과 단둘이 찻집에 들렀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오고 있었어요. 찻집 안에는 은은한 국화차 향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과묵했지만 표정이 오늘은 다소 달라 보였죠. 잔잔한 미소 속에 무언가 결심이 담겨 있는 얼굴이었어요. 이런 데 앉아있는 것도 오랜만이네. 그러게요. 예전엔 참 자주도 다녔는데 그땐 애들도 어렸고. 그땐 그냥 정신없이 살았지. 뭘 느낄 틈도 없이. 정숙은 찻잔을 들어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국화향이 입안 가득 퍼졌고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말없이 웃고 있는 그의 얼굴에 젊은 날 함께 고생했던 기억이 겹쳐 보였죠. 정숙 씨, 응? 내가 당신 삶의 절반쯤만이라도 닮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정숙은 뜻밖이라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했어요. 왜냐고 묻는 그의 말에 그녀는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왜요, 갑자기? 김성우는 잠시 말없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두 손을 천천히 탁자 위로 올리더군요. 나는 늘 한 발짝 늦었지. 당신 혼자 앞서가고 혼자 감당하고 나는 그걸 그저 지켜만 봤어. 아니에요. 당신은 내 옆에 있었어요. 그게 나한테 얼마나 큰 버팀목이었는지 몰라요. 김성우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같이 채워가고 싶어요.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어요. 사람답게 부끄럽지 않게 사랑하며. 정숙은 조금 놀란 듯한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맑고 따뜻했어요. 여보, 그 말 진심이에요? 내가 살면서 제일 늦은 고백이지만 진심이야.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요. 말없이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진 건 그녀만은 아니었죠. 그럼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오늘부터라도 연애하듯이 살아봐요. 김성훈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었어. 진작 말 못해서 미안해. 그 순간 찻집 안에 흐르던 클래식 음악이 조용히 귀를 감쌌습니다. 가을 햇살은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고요. 정숙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구나. 정숙은 여행에서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난 늦은 오후에 혼자 안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붉게 물든 햇살이 커튼 사이로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어요. 방 안에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가 희미하게 깔려 있었죠. 서랍 위에는 딸 예진이 남기고 간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예쁜 꽃무늬 종이로 감싼 상자 위에는 손글씨로 써내려간 짧은 메모 한 줄이 붙어 있었어요. 엄마, 이건 공항에서 미처 못 준 거예요. 혼자 계실 때 열어봐요. 정숙은 손끝으로 메모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상자 뚜껑을 열었죠. 안에는 딸과 사이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과 접힌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습니다. 정숙은 편지를 꺼내 펼쳐보았어요. 엄마, 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엄마가 살아온 시간, 말없이 감당한 것들,
엄마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에요. 저도 엄마처럼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갈게요. 사랑해요. 정숙의 손이 편지를 살짝 떨렸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흐르지 않았어요. 대신 잔잔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죠. 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다니. 정숙은 상자를 다시 닫기 전에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작은 철제 상자를 꺼냈습니다. 낡은 편지들, 빛바랜 사진, 그리고 오래전 첫사랑에게 받았던 반지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그 반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땐 참 어렸지. 미련도 기대도 많았고. 하나씩 찬찬히 편지들을 접어 다시 담고 반지까지 넣은 뒤 조심스럽게 상자를 덮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작은 창고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장작 난로가 있었죠. 정숙은 불을 피우고 상자를 안에 넣었습니다. 서걱거리는 종이 타는 소리와 은은한 나무 타는 향기가 방 안에 퍼졌어요. 정숙은 타오르는 불길을 끝까지 바라보았죠. 이젠 끝이다. 불길이 잦아들자 그녀는 돌아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다시 서랍 앞에 앉아 조용히 웃으며 편지를 접어 넣었어요. 서랍 속에는 더는 과거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마지막으로 서랍을 탁 소리나게 닫았죠. 그 순간 마치 무거웠던 마음의 문도 함께 닫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오늘을 살아야지.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자 은행나무 잎 한 장이 바람에 실려 천천히 내려왔어요. 정숙은 그 잎이 떨어지는 걸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죠. 몇 달쯤 지난 뒤 봄 기운이 완연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숙은 혼자 동네 도서관 근처에 작은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고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던 정숙은 천천히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가게에 돌아가 봐야 할 시간이었을 텐데 이젠 마음이 한결 느긋했죠. 그녀 옆에 앉아있던 한 아주머니가 조용히 말을 걸어왔습니다. 정숙 씨, 요즘 얼굴에 복이 내렸어요. 걱정이 싹 사라진 얼굴이야. 정숙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냥 내려놨어요. 욕심도 미련도.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게 쉬운 줄 알아요. 나도 아직 못 넣었어요. 지난 사람에 대한 원망도, 자식, 걱정도. 정숙은 잠깐 생각하더니 부드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도 원망했어요. 많이요.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품고 있던 게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자존심이었는지. 결론이 뭐였어요? 둘 다더라고요.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도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던 마음도요. 결국 다 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나를 안아주기로 했어요. 그게 늦지 않았다고 믿으면서요. 멀리서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녔어요. 정숙은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린 다 누군가의 딸이고 엄마고 또 자기 자신이잖아요. 너무 하나에만 매달리면 결국 나를 잃어요. 그 말에 아주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이젠 저도 제 삶을 사랑해요. 상처받았던 시간도 눈물 흘렸던 밤도요. 다 나였으니까요. 버릴 게 없더라고요. 잠시 후 정숙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어깨에는 봄바람이 실려왔고 발걸음은 가볍고 단단했어요. 공원 출구를 나서며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늦지 않았어. 지금이 내 인생의 봄이야. 그녀의 뒷모습에는 말없이 많은 것을 이겨낸 이의 단단함과 따뜻함이 배어 있었어요. 삶이란 결국 자신을 다시 안아주는 순간에서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죠.